안녕하세요. 저는 22년 경기 특수초등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컷에서 16점 높게 붙었고 190명 중에 30등 안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공부 방법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뭐 이렇게 월별로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는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법과 총론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가장 강한 아이들이라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들을 잡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좀 강점으로 가진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문장을 외워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정말 제가 외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처음은 나누어서 외웠습니다. 법도 그렇고 총론도 그렇고 로마자로 다 크게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로도 하위로 가나 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실 나누었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처음에는 하루에 3줄, 2줄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한 3시간 걸려서 외웠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양을 누적합니다. 첫날 2줄 외웠다면 그 다음 날에 첫날에 외웠던 2줄을 먼저 인출하고 또 오늘 외워야 할 또 3줄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첫날 건 일단 건너뛰고요. 어제 했던 거 외우고 오늘 양 외우고 이렇게 해서 5일치를 외우면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는 일주일 동안 외웠던 거를 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하면서 외웠고 저는 이 법총론의 경우에는 스터디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이유가 법총론은 저는 정말 한 글자로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틀리면 이제 풀 문장으로 적어야 되는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한 글자로도 틀리면 틀리게 채점이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외우면 내가 조사에서 틀리는지 또는 그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제가 맞게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1대1로 대면을 통해서 틀릴 때마다 바로 이거 틀렸어요. 다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문장을 외우는 걸 연습했고요. 마지막 한 10월쯤에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출을 했는데 매일 모든 걸 다 인출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잡고 그냥 무작위로 냅니다. 다 외웠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이 법총론의 경우는 뭐 암기력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하반기에 가서 외우셔도 되지만 저는 차라리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외우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작년 20년도부터 해왔던 걸로 올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학으로 들어가자면요. 특학은 아마 경아쌤께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마인드맵 화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특히 의사소통이나 학습장애의 경우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험에서 의사소통으로 나오면 의사소통에 맞는 이름을 학습장애로 나오면 학습장애에 맞는 이름을 적어야 그게 채점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의통에서는 이 이름, 학습장에서는 이 이름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보시다 보면 기출 문제를 계속 돌리다 보면 이 질문을 읽자마자 뭐가 답이겠구나 하는 게 이제 확 올 때가 있어요. 느낌이. 근데 그게 마인드맵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인출해 주시고 외우는 걸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 연구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입력을 위한 공부를 해라.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0년도 떨어지고 22년 합격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게 단점이자 강점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이 내용이 잊혀지지 않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그냥 이건 이거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저한테도 기억에 남고, 이 덕분에 지금까지도 특학을 놓은 지 한 3개월 됐죠? 지금까지도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올해 나는 1년 처음 공부하는데 단기 합격할 거다 이러면 막 엄청 심층적으로 심도 깊게 파고드는 건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선생님 경아쌤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걸 최대한 받아들이시고, 복습하실 때 이해가 정말 안 된다, 그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양을 늘려나가셔야 돼요. 저처럼 그거 하나에 빠져서 하루 종일 강론서적 들여다보고 이 책 저 책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빠르게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아예 미뤄두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 부분들은 경아쌤 또는 이제 다른 같이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신의 단점 보완인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고 하면 사실 사람마다 강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각장애 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의사소통, 학습장애 또는 법과 총론, 이런 암기를 해야 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부가 잘 안 되죠.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되고. 저는 떨어진 해에 공부할 때의 습관은 잘하는 것만 해요. 왜냐하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 재밌으니까 그것만 계속 탑니다. 일주일에 뭐 시각, 청각, 지체, 정서, 자폐, 그럼 끝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의통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각, 청각, 지체, 자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밌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책을 봤는데 분명히 어제 배운 건데 내가 몰라. 그러면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고 오케이, 내가 몰라? 넘어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제 실패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각, 뭐 자폐, 정서, 청각 잘 안 봤어요. 걔네는 뒤로 미뤄두고 정말 끝까지 잡고 갔던 건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제가 정말 못하는 것들, 그리고 법총론, 제가 정말 못하는 것들을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출 분석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요.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기출 분석을 해야만 어느 패턴으로 시험이 나오고 어느 제재가 시험에 나오고 그러면 이 제재를 통해서 어느 곳으로 확장이 되겠다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한 면은 단면으로 기출 문제를 뽑아서요. 오른쪽은 문제가 나오고 왼쪽은 백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연두 색깔 형광펜, 그리고 노랑 색깔 형광펜, 그리고 포스트잇은 노란색과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하는데요. 연두색의 경우에는 이 시험에만 나온 것들, 그러니까 기출을 확장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은 이 시험에 답이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경우에는 이 시험에 답이 되는 아이들을 적어서 이렇게 적어두고, 노란색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두색 형광펜을 칠했던 기출 답은 아니지만 기출 지문에 나왔고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였습니다. 제가 이걸 한 3개년 정도를 이렇게 다 붙여서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요. 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이 아이는 조금 덜 봐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보여요.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제가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예상했던 제재들이 이번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1번에 보자마자 1번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문만 읽고 질문만 읽고 답이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보였어요. 질문에 제가 예상했던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출 분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기출 분석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게, 한 3, 4월에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건데 그냥 간소화해서 이런 비슷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7월에 시작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기출 분석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한 뒤에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논술과 초과정의 경우인데요. 논술의 경우는 저는 이제 6월에 논술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 전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는 논술을 하나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6월 이후로부터 논술을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기출 제재나 또는 경하쌤 그 연습 문제 제재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꼭 하나 이상씩은 쓰기로 제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이상 쓰고 이제 스터디원과 함께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관점과 이 사람의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더라도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능력이 서로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선생님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이거 이렇게 고치니까 되게 깔끔하네요. 저도 이렇게 한번 써봐야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요. 그 한 제재를. 그러고 나면 똑같은 제재를 다시 반복해서 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다듬어 나가다 보면 정말 깔끔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쓰는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되거든요. 저는 쓰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안 작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초안 작성이 없이 이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제재를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써 나가야겠다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논술도 사실 쓰는 연습만 하면 안 되고요. 제재들이 다 특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학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제재가 나오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쓰는 연습은 그냥 어떤 제재가 나와도 깔끔하게 쓰는 정도로만 연습하는 거고요. 특학 제재로 논술이 나오기 때문에 특학 공부에 비중을 많이 두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과정의 경우에는 법과 총론 그리고 초과정은 제 발목을 잡는 주범들이었는데요. 초과정도 외우는 것이 워낙 양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처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역량, 모형, 내용 체계 이런 아이들이 법과 총론과 더불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학을 더 열심히 하면 얘네 정도야 버려도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고득점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고득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경기 합격자들의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합격하시고 나면 원하시는 곳을 등수대로 잘라서 들어가거든요. 벌써부터 재임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집과 멀리 떨어져 살아서 재임용을 생각하거나 너무 산골로 들어가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곳 들어갔고요. 제가 원하는 곳 앞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건 다 점수로 잘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고득점 하시려면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1.2점 정도 야가 아니고 1.2점이 굉장히 아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량, 모형 같은 경우는 내용 체계까지 뭐 내용 체계는 안 외운 것도 있긴 했지만 역량 모형은 기본 뭐 공통 할 것 없이 다 외웠고요. 내용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과정 강사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특수에는 이런 과목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빼고는 싹 다 외웠습니다. 내용 체계를. 그리고 이 매일 한 과목 이상 읽기는 이런 그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영역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매일 한 과목씩 그 내용을 막 봐요. 지총 이런 것들. 그리고 나면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면 양이 방대한 과목과 양이 조금 적은 과목을 합해서 둘 다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뭐 나눌 때 은미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미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음악과 어떤 과목, 체육과 어떤 과목, 미술과 다른 과목 이렇게 합쳐서 읽었습니다. 저는 얘네들은 암기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모든 양을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눈에 익게 계속 읽었어요. 지문에 나오면 이런 대답을 내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고받기는 스터디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스터디를 통한 이 초과정 공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매일 한 과목 이상을 읽고 스터디원과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을 할 때 이슬, 구름, 안개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
뭐 토의의 진행 방법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요. 사실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고받고 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아 이건 내가 보지 않았구나를 얻고 그 자리에서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저희가 스터디할 때 정말 많이 나왔어요. 스터디로 질문했던 내용들이 이번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적지 못했어요. 그게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하실 때 꼼꼼하게 이 정도는 안 나오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당부의 말을 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핑계 만들지 않기인데요. 저는 처음 노량진에 올라와서 공부를 할 때 핑계가 정말 많았어요. 몸이 아파서, 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나는 오늘 뭐 비가 와서 공부가 잘 안 돼. 근데 이건 정말 다 핑계고요.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펜을 들 힘도 없는데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라. 이건 아니고요. 내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에 감사히 여기면서 최선의 공부 시간을 다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가능한 한 핑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뭐 핑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자기 공부 시간은 다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자기 공부에 핑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 시험이 어려웠다. 아니면 뭐 내가 이거 맞게 적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다. 나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맞은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 내 공부 시간이 부족했거나 내가 봤던 관점이 틀렸다. 이걸 받아들이시고 공부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식은 휴식답게인데요. 집중관리반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휴가가 주어질 거고 집중관리반이 아니시더라도 선생님들은 각자 자신의 개인 휴가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 시간에 휴식을 하셔야지 유흥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인이니까 술을 좋아하는데요. 술을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해요. 항상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량진에 올라왔을 때 취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 하기보다는 안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량이 한 병이면 정말 내가 오늘 너무 술을 먹고 싶어. 오늘 공부가 너무 힘들어. 집중관리반 다 마치고 맥주 2캔을 사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자랑 맥주 2캔을 마셔요. 그 다음날에 아무렇지 않을 정도니까. 딱 그 정도. 절대 자신의 이 주량을 넘겨서 마시거나 뭐 오늘 휴가니까 내일 학원 안 가도 되니까 흥청망청 이렇게 하시면 공부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가장 안 좋았던 케이스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 중에 전날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학원에 나왔는데 도저히 숙지 때문에 공부가 안 된대요.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전날 술 마시면서 놀면서 버렸죠? 그 다음날 숙지 때문에 버렸죠? 그럼 공부 벌써 이틀 날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틀이면 20시간을 공부합니다. 그게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술은 이거 끝나고 합격주 마실 수 있잖아요. 술 이렇게 많이 드시지 말고 휴식은 정말 휴식으로 내가 공부를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방전이 됐을 때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킨다는 느낌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휴식할 때 제가 좋아하는 볼링을 치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과 함께 그냥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이런 휴식을 조금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목표를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요. 저는 완전한 계획형 인간이라 계획을 짜지 않고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독서대에는 항상 경기, 수석, 땡땡땡, 경기, 차석, 땡땡땡 항상 적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수석을 하고 차석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 아무도 날 안 보는 것 같은데 유튜브 한번 볼까? 아이패드를 켭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수석이 되려면 지금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봐도 될까? 덮어.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뭐 수석 차석이 아니더라도 교직연수를 만점, 뭐 교육과정 뭐 80점 만점 중에 60점 이렇게 적어놓고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되고 각인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눈앞에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올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내년에는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